여러분 한발서기 해보셨죠? 오른발로 한번 한발서기를 해보겠습니다. 20초 정도만 유지하면서 발바닥의 안쪽과 바깥쪽, 가운데 중 어느 쪽으로 버티는 것이 더 편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제 반대쪽 왼발로 한발서기를 해보세요. 마찬가지 20초 정도 유지하면서 발바닥 어느 쪽으로 버티는 것이 더 편한지 느껴보세요. 오른발로 버틸 때 편한 쪽과 왼발로 버틸 때 편한 쪽이 서로 다른가요? 예를 들어 한 발은 바깥쪽으로 버티는 게 편하고 반대쪽 발은 안쪽으로 버티는 게 편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스쿼트가 비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할 때 접지 이야기 많이 하죠. 접지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사실 너무 다양해서 문제입니다. 누구는 바닥을 움켜잡으라 합니다. 또 누구는 바닥에 최대한 발을 밀착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발바닥 아치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바닥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걷거나 뛸 때, 앉았다 일어나고 계단을 올라갈 때, 다양한 방식들로 하체를 움직이실 때 발바닥에 일일이 신경 쓰면서 움직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선 상태에서 발바닥의 앞뒤 무게중심을 한번 느껴봅니다. 어떤 분들은 가운데쯤 위치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뒤꿈치에 무게중심이 위치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앞꿈치로 무게중심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뒤꿈치를 들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몸통을 앞으로 가져오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발목과 발바닥으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려 하시는 분들은 뒤꿈치를 먼저 들게 되고 코어의 이동으로 무게중심을 만들려 하시는 분들은 골반부터 척추 전체를 살짝 앞쪽으로 당겨왔을 겁니다. 뒤꿈치부터 움직임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미 발목과 발바닥의 의존도가 너무 큰 상태입니다. 접지를 발바닥으로 만들려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코어를 이동시켜 무게중심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코어를 이동시킨다고 발바닥과 발목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같이 쓰죠. 하지만 뒤꿈치를 먼저 드는 건 코어를 거의 쓰질 않고 발바닥과 발목에만 모든 힘을 몰빵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움직임의 효율도 당연히 떨어지고 충분한 힘도 낼 수 없죠. 발 따로 코어 따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몸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접지란 몸 전체를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발바닥으로 뭔가 의도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접지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것이고 오늘 접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발서기를 했을 때 무게중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팽이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팽이를 돌리면 원심력으로 팽이 몸체의 한가운데에 팽이 꼭지가 위치하게 되죠. 원심력이 줄어들면 팽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엔 넘어집니다. 한 발로 섰을 때 모습을 팽이로 비유하면 팽이의 꼭지가 바로 발이 되는 것이죠. 이 꼭지가 되는 발이 몸통이 가운데 쪽에 잘 위치해 있어야 몸의 균형이 잘 맞겠죠. 발이 가운데로 오려면 한발서기를 할 때 디딤발 쪽 골반이 반대쪽에 비해 아주 살짝 내려가면서 척추 전체가 바깥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움직일까요? 트렌델렌버그 사인 혹은 테스트 혹은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정상인 경우 디딤발 쪽 골반이 살짝 내려가야 하는데 반대로 디딤발 쪽 골반이 업슬립 위로 올라가면서 골반이 밖으로 빠지는 경우가 바로 트렌델렌버그 사인이죠. 여기서 좀 더 확장시킨 개념도 있는데 업슬립되어 올라간 디딤발 쪽 골반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보상으로 척추를 찌그러뜨려서 골반의 높이를 강제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나는 경우든 아니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중둔근의 약화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트렌델렌버그 이론은 현재 기능 해부학의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트렌델렌버그 이론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절대 이 이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무게중심을 교정해드리면서 트렌델렌버그 이론만으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동작을 연구한 결과 모든 분들께 공통적으로 효과가 컸던 동작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발서기를 했을 때 골반의 높이를 보는 게 아니라 발의 무게중심만을 볼 겁니다. 바깥날로 버티는 게 편하다면 디딤발 쪽 골반이 바깥쪽으로 빠지고 몸통은 반대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안쪽 날로 버티는 게 편하다면 디딤발 쪽 골반이 안쪽으로 빠지고 몸통은 바깥날로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 중심이 아니라 안쪽 날이나 바깥 날로 버티는 게 편할 경우 이 현상의 원인은 바로 내전근과 중둔근의 협응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내전근과 중둔근은 서로 반대되는 기란근인데요. 반대 힘인데 왜 협응력이라고 하죠?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길한 관계와 협응 관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견갑골, 어깨뼈를 앞으로 빼거나 뒤로 당길 때 소흉근과 광배근이 서로 반대되는 기란근이 됩니다. 그런데 견갑골을 밑으로 당겨 내릴 땐 소흉근과 광배근이 서로 돕는 협응 관계에 있게 됩니다. 어떤 움직임이냐에 따라 길황과 협응 관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움직임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하죠. 내전근과 중둔근은 고관절 내전이나 외전의 움직임에선 길황근이지만 무게중심을 잡을 땐 협응근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발 안쪽 날로 버티는 게 편할 경우 협응 관계에 있어 내전근의 열세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발 바깥 날로 버티는 게 편한 경우는 반대로 중둔근이 열세 상태겠죠. 그리고 또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반대일 것 같죠. 왼쪽이 만약 안쪽 날로 버티는 게 편하면 왠지 오른쪽은 바깥 날로 버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양쪽이 반대일 수도 있지만 좌우 둘 다 모두 안쪽 혹은 바깥쪽일 수도 있고 그 경우의 수가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러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경우를 각각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상인 경우 가운데로 잘 버텨지고 잘 흔들리지도 않음. 비정상 A 안쪽 날로 버티는 게 편한 경우 내전근 활성화가 필요. B 바깥 날로 버티는 게 편한 경우 중둔근의 활성화가 필요. C 안쪽과 바깥쪽 둘 다 불편한 경우 내전근과 중둔근 둘 다 활성화가 필요. 자,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전근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의 운동입니다. 안쪽 날로 버티는 게 편하거나 안쪽 바깥쪽 둘 다 불편한 경우죠. 먼저 벽이나 의자에 한 손을 가볍게 올립니다. 내전근 활성화가 필요한 쪽 발을 가볍게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내전근 말 그대로 고관절을 내전시켜주는 근육이죠. 다리를 안으로 모아줄 건데 내전근 활성도가 떨어지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짓, 제기차기. 무릎을 구부리면서 제기차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건 내전근 비활성의 보상으로 공공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기차기 형태가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상한 짓, 발목 4번. 다리를 안으로 잘 모으질 못하니 발목만 안으로 미는 것입니다. 발목이 4번 되면 내전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상한 짓을 억제해줘야 내전근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골프 퍼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퍼터는 아이언처럼 들어서 치지 않죠. 아이언처럼 들어서 치는 게 아니라 퍼터처럼 그대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다리를 안으로 가져옵니다. 퍼터처럼 발목이 꺾이지 않게 안쪽 날이 들리지 않게 그대로 밀어주면서 발끝 방향도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이렇게 가져오면 생각보다 발을 안으로 많이 가져오질 못합니다. 정상입니다. 내전근에 힘이 빡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들어오지만 명확히 힘이 들어와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세진 않지만 확실히 힘은 느껴지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중둔근에도 같이 힘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도 정상입니다. 잘해주신 겁니다. 30초 유지해서 3세트 반복해주세요. 두 번째, 중둔근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바깥 날로 버티는 게 편하거나 안쪽 바깥쪽 둘 다 불편한 경우죠. 옆으로 누워서 업덕션, 고관절 외전 많이 해보셨죠? 바깥 날로 버티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면 중둔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벅지 바깥쪽이나 옆구리 아니면 허리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중둔근 비활성의 보상으로 대퇴 근막 장근, 복사근, 요방형근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상을 억제해줘야 중둔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쪽 다리가 하늘을 향하게 옆으로 돌아 놓습니다. 오른쪽 고관절을 외전시키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아 놓으면 되겠죠. 윗손으로 바닥을 꾹 눌러 내려줍니다. 손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바닥 쪽에 있는 옆구리를 들어줍니다. 무지개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손으로 바닥을 누르는 힘과 옆구리를 들고 있는 힘을 유지해서 고관절을 천천히 외전시킵니다. 다리를 옆으로 들라는 말이죠. 반드시 천천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시면서 고관절 외측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 고관절 외측에 힘이 안 들어가고 허리나 옆구리, 허벅지 외측에 힘이 들어가면 다시 천천히 실시해주세요. 고관절 외측에 힘이 잘 들어오면 이 상태를 30초 유지하셔서 3세트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운동들이 다 끝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한발서기를 해보세요. 아까보다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잘 와지고 잘 버텨지면 아주 잘해주신 겁니다. 무게중심 양쪽 대칭감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스쿼트도 한번 해보세요. 평소보다 훨씬 더 대칭감이 잘 맞으신다면 또 아주 잘해주신 겁니다. 무게중심 안정화, 접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